동물의 왕국은 다양하고 매력적이며 지구상에는 동일한 종의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가장 깊숙한 곳과 같은 경우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식물들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세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구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상하고 놀라운 것들이 많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식물이나 동물 종이 발견될 때 모두들 흥분하는 거죠. 최근 과학자들은 말벌, 상어, 원숭이, 심지어는 공룡을 조상으로 둔 새로운 동물들을 발견했어요. 이를 염두에 두고 최근 몇 년 동안 발견된 놀라운 동물 10마리를 만나보세요. 스퀄러스 클라케이. 지니의 상어라고도 알려진 이 상어의 가족, 특히 도그피시 상어의 작은 구성원인 이 상어는 겨우 51cm에서 71cm 사이의 길이입니다. 멕시코만의 심해에서 발견되는 이 우아한 포식자는 심해에서 잘 보이는 거대한 만화 같은 눈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어는 사람을 해치기에는 너무 작고 물고기와 바다 생물들을 먹습니다. 그것은 2018년 7월에 발견되었고 깊은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미확인 종들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줍니다. 머라이어 플레저 박사의 말에 따르면 그러한 종의 발견은 자꾸만 심해로 들어가는 어획 활동으로부터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해요. 칼리스토가 크라시코 다타. 겨우 9.8mm 길이이지만 이 기생 말벌종은 아마존 토종으로 이 목록에서 가장 악몽 같은 생물들 중 하나입니다. 그 침은 작은 몸체의 절반의 길이이며 또한 산란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이 벌이 만든 상처 속으로 알을 낳고 마비성 독소를 집어넣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알들은 숙주의 몸에서 자라서 부화되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도 어떻게 될지 뻔하죠. 올해 초 이 벌을 발견한 과학자들은 이 발견이 다른 6개의 말벌종과 함께 진행된 것이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존에 가서 벌집을 만나게 되시더라도 그 침은 인간의 피부를 뚫을 정도로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켈리스티벤터스 한세니. 이것은 감사하게도 멸종 후에 발견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잔인하게 들린다면 한세니에 대해 다 들어보시고 말씀하세요. 한세니는 사실 110개 이상의 치와와 4개의 사악한 송곳니를 자랑하는 거대한 익룡의 한 종류였어요. 그것을 발견한 과학자들은 그 날개의 너비가 1.5m이고 송곳니의 길이는 2.5cm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트라이아스가 후기에 살았던 이 공중 육식동물은 하늘을 나는 공룡들과 작은 익룡종들을 먹는 무서운 존재였을 거예요. 이 익룡 가게는 잘 알려진 익룡종의 일부이지만 그 종의 구성원들은 오늘날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행글라이딩을 하는데 이 익룡과 마주치는 걸 상상해보세요. 절대 사양할 일이죠. 만수라사우루스 샤이네. 이 목록에 있는 두 번째의 고대 발견은 육식성이 덜하지만 채식주의 성향이라고 해서 덜 무서운 건 아닙니다. 만수라사우루스는 2017년 후반에 이집트에서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됐죠. 이 용각류 동물은 목과 꼬리가 길었고 현대의 버스 길이 정도였습니다. 왜 이 발견은 흥미로운 걸까요? 자, 아프리카는 육지에 사는 거대 공룡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위문의 장소였어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무성한 식물들이 가득한 지역 특성 때문에 잠재적인 화석 유적지를 발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만수라사우루스는 소행성들이 지구에 부딪히기 전에 현재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았던 공룡에 대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동 연구자인 에릭 고르사크와 매트 라만나의 말에 따르면 거대하고 잘 보존된 공룡을 발견하는 것은 백악기 후기에 아프리카 공룡들을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성배를 발견한 것과 같다고 해요.
덴드로세루스 스쿠텔라리스. 최근 발견된 말벌 가게의 구성원인 디 스쿠텔라리스 또한 공포 영화에 당장이라도 출연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생 말벌입니다. 사촌인 크라시 카우다타처럼 이 말벌은 숙주 안에서 알을 낳습니다. 애벌레는 부화하고 그 후에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쿠텔라리스는 대부분의 내부 포생 기생 말벌들이 자유롭게 씹을 수 있게 해주는 튼튼하고 뾰족한 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대신 이 벌은 등에 톱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죠. 스쿠텔라리스는 겨우 3mm의 길이이며 숙주를 고를 때 주로 애벌레 같은 다른 곤충을 표적으로 삼으니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고 무서운 생물은 여러분에게 악몽 같은 존재는 아닐 거예요. 이 말벌은 인간을 괴롭히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크기도 작기 때문에 여러분이 곤충이 아니라면 해를 입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완보동물. 이상하고 신기한 동물 애호가들이라면 이미 튼튼한 완보동물 또는 물곰이라고 알려진 동물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작은 미생물은 섭씨 마이너스 164도의 극한의 추위에서부터 149도의 극한의 더위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강력한 방사선 및 우주의 압도적인 진공 상태 속에서도 생존이 가능해요. 정말로 슈퍼 생물이죠. 그러니 과학자들이 이 덩굴손으로 덮인 알을 가지고 일본 주차장에서 번성하고 있는 이 미생물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흥분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것은 동아시아에서 발견된 쇼나이쿠스라고 불리는 특정한 완보동물 가게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완보동물이 낳는 특이한 알에 대한 연구도 이미 진행 중이죠. 그들의 촉수는 알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표면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이 미생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더 놀라운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발견 덕분에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는데 한 발짝 더 진전하게 되었어요. 샤스타사우리드. 세계의 바다 생물들은 달 표면보다도 더 신비하죠. 심해에서 기어다니는 동물들은 오늘날에도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제는 멸종된 종들에 대해 아직도 우리가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그다지 놀랍지 않아요. 슬프지만 새로 발견된 이 샤스타사우리드는 이미 오래전에 멸종되었지만 그렇다고 그 발견이 인상적이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 생물이 약 2억 5천만 년 전 대양을 순찰하고 있을 때 그것은 현대의 푸른 고래 크기였다고 여겨집니다. 오징어와 다른 물고기들을 먹으면서 여행할 힘을 충전했던 샤스타사우리드는 오랜 세월 사람들이 발견하고 싶어 했던 존재였죠. 170년 전인 1850년경 해변에서 놀던 사람들은 사우로포드의 유해로 추정되는 거대한 후기 트라이아스기 화석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현재 연구자들은 그 화석들이 이 동물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치티오사우루스 중 가장 큰 동물이죠. 이 생물의 턱뼈는 놀랍게도 1m나 된답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동안 이 멋진 생물을 만난다고 상상해보세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경험일 것입니다. 준지 임페랄리스. 고대 중국 왕실의 장례식은 함께 묻히는 물건들을 통해서 왕자의 부유함과 중요성을 나타내는 화려하고 눈에 띄는 행사였어요. 그렇다고 해도 중국 최초의 황제의 조모의 부장품들 중에서 긴팔 원숭이 가게에 멸종된 고대 구성원의 유해를 발견했을 때 고고학자들은 깜짝 놀랐죠. 임페랄리스는 이 왕실에 조모가 매장되었던 살아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이후 최후의 빙하기 이래로 멸종된 기록상의 첫 원숭이 종으로 알려졌습니다. 긴팔 원숭이와 특히 그 가게의 구성원들은 인간의 팽창과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던 최초의 동물들이었어요. 그렇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세련되었던 문명들 중 하나에서 그 유해가 발견된 것은 말이 되는 일이었겠죠. 최근에 이 발견을 한 당사자인 헬런 채터지의 희망은 이것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긴팔 원숭이 보호 노력들이 더욱 활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소망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멋진 원숭이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서식지에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브라이언트 상어.
최근 영화와 미디어 덕분에 대중은 그 어느 때보다 이 고대 바다 생물에 대해 잘 알고 있죠. 주라기 공원과 메가로돈으로 인해서 바다에 사는 거대한 공룡들이 대중의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존재했던 것 중 가장 큰 상어인 악명 높은 메가로돈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제 40년간의 연구가 끝나고 연구원들은 드디어 이제까지 잘 몰랐던 고대 상어를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치아를 발견했습니다. 현재의 추정에 따르면 이 상어는 메가로돈의 시대보다 앞서지만 크기는 더 작을 것이라고 해요. 메가로돈의 치아 길이는 7인치이지만 이 치아 길이는 겨우 1인치입니다. 하지만 이 상어는 여전히 두려운 포식자였죠. 오트로잔클로스 엘롱가타. 장갑으로 감싸인 등을 갖고 있고 옆면에는 뿔들이 나 있는 이 5억 1,500만 년 된 동물을 직접 보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등에 난 칵테일 막대기 모양의 뿔들은 몸체보다 더 넓고 아주 길었습니다. 발견자인 마틴 스미스 박사의 말로는 이것 때문에 이 생물들은 꼭 껴안고 싶은 선인장처럼 보일 거라고 해요. 아직 2개의 화석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엘롱가타의 달팽이가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잘 모릅니다. 작은 다리나 달팽이 같은 발을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길이가 겨우 3mm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석이 발견된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이 달팽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엘롱가타는 멸종되었고 우리는 남겨진 극소수의 유해와 화석만 연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어떤 동물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알려주세요.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 및 알림 버튼을 켜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새 동영상을 낼 때 제일 먼저 아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